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진핑의 부름을 받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러 급히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금요일에 베이징을 떠나자마자 바로 5월 20일 수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베이징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회담 사이에는 5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달 안에 중국이 두 경쟁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모두 맞이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일종의 과시입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왜 베이징에 가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환영받을지, 그리고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이번 방송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중국 언론 보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크렘린 수장의 방문이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며칠 후에야 이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은 중국에 단 하루만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의 방문은 트럼프처럼 화려하거나 세밀하게 준비된 방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단 하루, 어떠한 국가적 화려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실무회의입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인형 같은 바보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그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입을 열었는데, 페스코프는 푸틴의 중국 방문을 단순히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일상적인 접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페스코프가 말한 일상적인 접촉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있은 지 불과 닷새 만에 말이죠. 그리고 같은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모든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베이징이 모스크바, 워싱턴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노력과 세계 질서가 점점 더 분열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핵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문장에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먼저 도널드 트럼프를 맞이하고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란, 무역, 대만, 그리고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모두가 그에게 시진핑이 트럼프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아니면 사실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체 누구입니까? 저렇게 뛰어다니는 작은 사람입니다. 시진핑은 아예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냥 푸틴에게 지시를 내리고 자, 이제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베이징이 동시에 양측 모두에게 모든 길은 베이징으로 통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과 시진핑의 대화 주제는 무엇일까요? 명확한 주제 중 하나는 이란입니다. 트럼프는 베이징에서의 협상에서 중국이 테헤란에 압력을 가해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여전히 이란에 군사 기술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사일 부품, 드론, 연료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러시아 경로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와 이란을 압박하기로 합의했다면 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러시아가 자체 경로를 통해 그 압박을 우회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테헤란 정권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그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우크라이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 대해 시진핑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해결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베이징이 미국의 입장을 들은 바로 그 시점에 도착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진핑에게 무슨 말을 할지, 또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 반대가 될지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명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기 전에 분명히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키이우 미사일 공격이며 기록적인 드론 발사입니다. 의사결정 중심지 타격 위협과 사르마트 미사일 시험 발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봐라, 나는 그냥 춤이나 추는 꼬맹이가 아니다. 나는 세계 무대에서 위협적인 플레이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사르마트. 푸틴은 이번 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서방과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 이후로 벌써 10번째입니다. 푸틴이 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발표한 것이요. 상기시켜드리자면 2024년 9월 사르마트 미사일의 실패한 시험 발사는 플레세츠크 시험장에서 60m 크기의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이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것은 특정한 운용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실제 군사적 돌파구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이를 힘과 시용으로 쓸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식으로요. 전선에 관해 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승자로서 베이징에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려 애쓰고 있지만요. 흥미로운 점은 오늘 CNN이 흥미로운 기사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한 달 동안 러시아가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해방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 페도로프는 3월과 4월에 각각 3만 5천 명의 러시아인을 제거했으며 이는 동일한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공세를 계속할 힘이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군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연구소는 지난달 러시아가 순영토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장에서는 이미 러시아가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대규모로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60대의 드론, 이 그 증거입니다. 러시아가 하루 만에 발사한 드론입니다. 5월 13일과 14일입니다. 이것은 전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장교들이 말하기에 점령군의 분위기도 결국에는 소모로 인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 푸틴이 바로 지금 베이징에 가는 걸까요? 답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푸틴 없이 합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푸틴은 결국 편집증 환자입니다. 그는 푸틴 없이 뭔가 합의할까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제 거친 표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말이죠. 달리 이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평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이 모든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푸틴이 이 배제를 끝내러 가는 셈입니다. 시진핑에게 설명하려고요. 러시아의 레드라인이 어디인지, 모스크바가 어디까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어디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말이죠. 이게 바로 제한 없는 전략적 파트너십임을 상기시키려는 겁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협력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송을 마치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또 다른 인용문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베이징은 지금 자신을 유일한 무대로 보고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인물들이 만나는 곳이죠. 트럼프가 도착했고 푸틴도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그 한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후원을 통해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기부든 환영합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도 가능합니다. 영상 설명의 링크와 계좌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